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조직이 나를 실패로 정리했을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프로젝트 하나가 사실상 총괄 연구팀장 이준석과 팀원을 벌이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수조 원이 투입된 기술이었고 실패하면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정부도 기업도 동맹국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선택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한 사람은 책임자가 됐고 아무 말 없이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의 그 선택이 몇 년 뒤 대한민국이 자원을 얻고 외교의 판을 뒤집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도대체 그날 무슨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기록을 공개합니다. 저는 이준석입니다. 올해 나이는 47살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연구실은 고요했어요.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고 냉각 시스템의 낮은 진동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그날도 공정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로 쪼개진 수율 그래프와 결함, 지도를 한 장씩 넘기면서 어디선가 패턴이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정확히는 확보했다고 보고한 상태였어요. 정부 프로젝트는 이미 3년째 진행 중이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총괄 연구 책임자였죠. 기술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실제 양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어요. 공정은 설계대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수율은 불안정했어요. 어느 날은 85%까지 올라갔다가 다음 날은 60%로 떨어졌죠. 변수를 통제하면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결함 지도는 매일 조금씩 달라졌고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기술이란 게 그렇습니다. 자료와 장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사람의 판단과 실패의 축적이 쌓여야 비로소 안정되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한서영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제 연구팀에서 공정 통합을 책임지는 41살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신 결함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오늘 6번째 웨이퍼 배치에서 또 문제가 나왔어요. 한서영이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훑어봤어요. 공정 중반부에서 미세균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죠. 패턴은 불규칙했지만 완전히 무작위는 아니었습니다. 온도 프로파일을 다시 조정해 보셨나요? 네, 이미 3차례 수정했는데 개선되지 않았어요. 장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비 문제라면 해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미 성과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고 산업계는 이 기술이 언제 실용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팀 회의 때 다시 논의하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한서영이 연구실을 나간 뒤 저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었죠.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정책관인 박세진으로부터였습니다. 그는 52살의 관료로 정부 반도체 정책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었죠. 긴급회의 소집이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겨져 있었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민철 원장이 보였어요. 58살의 그는 국책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연구보다는 조직 보호에 더 민감한 편이었죠. 강우현 사장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55살인 그는 국내 대기업 반도체 사업부를 이끌고 있었고 산업 현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박세진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대만 측으로부터 공식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됐어요. 대만은 오랫동안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죠. 공급망이 단절되고 기술 공백이 커지면서 국가 전체가 위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협력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민철 원장이 물었어요. 표면상으로는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정 기술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거죠. 박세진이 문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반도체 특별 대표인 천하오위의 명의로 작성된 공식 서한이었어요. 50살인 그는 대만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파견된 인물이었죠. 천하오위 대표는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강우현 사장이 즉시 반응했어요. 핵심 공정 기술을 공유하는 건 산업 자살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투자한 게 무엇입니까? 그걸 그냥 넘기자는 겁니까? 아무도 넘기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을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박세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부담이 역력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안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판단을 내릴 위치가 아니었고 상황의 전체 구조가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박세진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이 연구 책임자,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판단할 겁니까? 일주일 후면 대만 측이 도착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박세진은 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원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넘기거나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판단과 시스템의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었죠. 자료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죠. 이틀 뒤 주한미국 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인 리처드 밀러가 별도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49살인 그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인물이었어요. 면담 장소는 대사관 인근의 조용한 사무실이었죠. 리처드 밀러는 정중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흔들리면 전체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만을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까? 동맹 질서 안에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누군가 채울 겁니다. 그게 누가 될지는 당신도 알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선택이 쉬워지는 건 아니었죠. 동맹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 안에서 우리가 이뤄야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기술 공유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도 아직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협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안정시키면 되죠. 리처드 밀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어요. 이건 제안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오민철 원장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 박사, 이번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연구기관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 안 돼요. 연구 자체는 정치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되죠. 우리는 조직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민철 원장의 논리도 틀리지 않았어요. 연구기관은 정치적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했죠. 하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술적 판단을 회피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강우현 사장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그는 제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 당신은 연구자니까 기술만 보겠지만 우리는 산업을 봐야 합니다. 기술 공유는 산업 자살이에요. 3년 동안 투자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그럼 왜 망설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우현 사장의 논리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산업은 투자 대비 수익으로 움직였고 기술 공유는 그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었죠. 하지만 기술을 산업 논리로만 판단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모든 사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박세진은 국가 부담을 걱정했고 오민철은 조직 보호를 우선했으며 강우현은 산업 생존을 주장했죠. 리처드 밀러는 동맹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논리가 각자의 위치에서는 정당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정당함들이 모여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한서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는
최신 공정 결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아직도 균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번 주 웨이퍼 배치 10개 중 6개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봤어요. 균열은 공정 중반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온도와 압력 조정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정 설계 자체에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결함이 숨어 있었죠. 장비 점검을 다시 요청하세요.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올려주십시오. 한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아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수율 그래프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결함 지도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세진으로부터였죠. 제목은 간단했어요. 대만 측 방문 일정 확정 통보. 저는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천하오위 대표와 그의 수행단이 정확히 6일 후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 일정, 시설 방문 계획, 기술 협력론의 안건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었죠. 저는 그 문서를 출력해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 보안함에 조용히 넣었어요. 곧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자리를, 연구팀의 운명을,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순간이 아니었어요. 모니터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고 냉각 시스템의 진동음만이 고요한 연구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만 측 방문 일정이 공식화된 건 그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의로 각 관련 기관의 협조 공문이 발송됐고 연구시설 보안 절차 점검과 회의실 준비가 동시에 진행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적인 국제 협력 준비 과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명확히 말하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그 사이에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공정 결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만 측에게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두 작업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기술에서 출발했죠. 한서영은 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공정 중반부 균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패턴 분석은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비 점검 결과는 정상이었고 온도와 압력 프로파일도 설계 범위 안에 있었죠. 그럼에도 균열은 반복됐습니다. 이번 주 12개 배치 중 7개에서 동일한 결함이 나왔어요. 한서영이 그래프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천천히 훑어봤어요. 결함은 무작위가 아니었지만 규칙적이지도 않았죠. 어딘가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정 순서를 재검토해보죠. 중반부 전후 단계를 다시 분해해서 각각 테스트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한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기술이란 건 이렇게 천천히 무너지는 거였어요.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신뢰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거죠. 이틀 뒤 정부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참석 인원이 더 늘어나 있었어요. 박세진 외에도 상급 부처 담당자들이 배석했고 오민철 원장과 강우현 사장도 각자의 보좌진을 대동하고 있었죠. 회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됐을 때는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를 둘러싼 긴장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박세진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만 측은 단순 기술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 접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교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업기술 보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우현 사장이 즉시 반응했어요. 보호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쌓아온 기술을 넘기는 순간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사라집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자살이에요. 그럼 대만이 무너지는 건 우리와 무관하다는 겁니까? 박세진의 질문에 강우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산업을 희생할 수는 없어요. 오민철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방향에 따를 뿐입니다. 그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직을 보호하려는 합리적인 판단이기도 했죠. 오민철 원장은 연구기관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세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 박사 기술적 관점에서 평가해 주십시오. 우리 공정기술은 현재 대만 측과 공유 가능한 수준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정기술 자체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율 안정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술 공유보다 내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대만 측 방문을 연기하자는 겁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박세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만이 역력했죠. 제 대답은 기술적으로는 정확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리처드 밀러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이 박사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군요. 네. 한국이 기술 공유를 거부하면 대만은 다른 선택지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한국에게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협박처럼 들립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리처드 밀러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분명한 압박이 담겨 있었죠. 동맹 논리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합리성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연구시설로 돌아온 저는 한서영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어요. 어젯밤 공정 중 보안 프로토콜 위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야간 근무조 중 한 명이 내부 데이터를 개인 저장 장치로 옮긴 흔적이 있어요. 보안팀에서 로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긴장했어요. 기술 유출은 아니더라도 보안 절차 위반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였죠. 특히 지금처럼 외부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해당 인원을 즉시 격리하고 옮긴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보고서는 오늘 안으로 올려주십시오. 한서영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사건은 실수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컸죠. 다음 날 보안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개인 연구자료 백업을 위해 데이터를 옮긴 것이었고 내용은 핵심 공정 기술과 무관했어요. 하지만 절차를 위반한 건 사실이었죠. 오민철 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박사, 이번 사건은 조직 전체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보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보안팀 조사 결과 기술 유출은 없었습니다. 유출 여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절차가 흔들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민철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는 기술적 사실보다 조직 이미지를 우선하고 있었죠. 저는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어요. 이틀 뒤 정부 고위정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박세진뿐 아니라 차관급 인사도 참석했어요. 회의 안건은 대만 협력건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근 보안 사건이 논의의 중심이 됐죠. 연구시설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관이 말했어요. 저는 즉시 해명했습니다. 보안 절차 위반은 사실이지만 기술 유출과는 무관합니다. 개인 백업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습니다. 실수라는 게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강우현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지금 대만 측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관리 부실입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상황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조직은 사실보다 인상을 중시하고 있었고 저는 그 인상의 책임자였습니다. 박세진이 회의를 정리했어요. 이 박사,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기술적 내용보다는 관리 개선 방안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사실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대로 두되 표현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외부에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도록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이건 사실 확인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조정하라는 요구였죠. 조직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보안팀이 작성한 원본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절차 위반은 있었지만 기술 유출은 없었고 해당 연구원의 의도는 악의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세진이 요구한 건 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표현을 바꾸고 책임을 분산시키고 외부 인상을 관리하는 문서를 원했죠. 저는 보고서를 한참 바라봤어요. 수정하면 조직은 안정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흐려질 거였죠. 수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유지되지만 저는 협조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될 거였어요. 한서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수정 요청 받으셨죠?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서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수정할 수도 있었고 수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조직은 더 이상 저를 보호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은 채 저장했어요. 그리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제가 고립되고 있다는 판단에 도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기술적 판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만이 남아 있었죠. 모니터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은 다음 날 외부 감사 통보가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감사팀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정기 점검이었지만 시기와 맥락을 고려하면 보안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임이 분명했죠. 감사팀은 이틀 뒤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기술 자료보다 문서와 절차를 먼저 요구했어요. 보안 관리 체계, 인력 출입 기록, 데이터 이동 로그가 검토 대상이었죠. 저는 하루 종일 질문에 답했습니다. 대부분은 기술이 아니라 관리와 책임에 관한 것이었어요. 보안 절차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보안팀이 조사를 완료한 뒤 보고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감사팀이 원하는 답은 기술적 사실이 아니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영이 공정 데이터를 설명했지만 감사팀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질문은 수율이나 결함보다 보고 체계와 문서 관리에 집중됐죠. 기술은 이미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세진이 저를 별도로 불렀어요. 장소는 연구시설이 아니라 정부 청사 인근의 조용한 면담실이었죠. 이 박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박세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죠. 대만 측 방문은 일단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안 사건도 유출과는 무관했습니다. 기술과 유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부 인식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 내부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프로젝트는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정치적 부담으로 재정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부담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한 발 물러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박세진은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그는 제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누군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 사람이 저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죠. 저는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직은 명령 이행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결과와 인식도 봅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박세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논리는 그런 거였죠. 명령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조직을 보호하는 판단까지 요구됐어요. 저는 그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연구시설로 돌아온 뒤 오민철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박사, 감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권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기술 유출은 없었습니다. 절차 위반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건 기술적 판단이고요. 조직적 판단은 다릅니다. 연구기관은 이번 사건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어요.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당분간 프로젝트 총괄 업무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기술 자문 역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오민철 원장은 저를 해임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책임 소재를 분산시키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저를 중심에서 밀어내려는 거였죠.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고립시키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강우현 사장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그는 산업계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언급했죠. 언론 보도를 통해 그의 발언을 접했습니다. 국책 프로젝트가 기술 안정화도 이루지 못한 채 외교적 논란에 휘말리는 건 국가적 손실입니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우현의 말은 프로젝트 전체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저였고 기술 안정화 실패와 외교적 논란의 중심에도 제가 있었죠. 리처드 밀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득도 압박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관망하고 있었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명확했어요. 한국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였죠. 천하오이로부터는 여러 차례 비공식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고 기술 협력은 생존의 문제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 채널은 이미 차단된 상태였죠. 박세진은 대만 측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고 정부는 협력 논의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천하오이의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기술은 국경을 넘지 못해도 위기는 국경을 넘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어요. 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죠. 닷새 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정 중반부 균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배치 테스트가 진행됐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결함 패턴은 이전보다 더 불규칙해졌죠. 한서영이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공정 파라미터를 재조정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회복 가능한 문제였어요. 공정 설계를 수정하고 장비를 재점검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 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즉시 상부로 전달됐고 이틀 뒤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이번에는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프로젝트가 3년째 진행 중인데 왜 아직도 수율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장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기술적 설명을 시도했어요. 반도체 공정 기술은 단계적으로 안정화됩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는 공정 중반부 변수 통제와 관련된 것으로 설계 수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해결 가능하다는 말은 3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성만 이야기할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술은 가능성으로 시작해서 확률로 증명되는 것이었지만 조직은 확정된 결과만을 원하고 있었죠. 강우현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산업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오민철 원장도 동조했어요. 연구기관으로서는 프로젝트 중단이 아니라 재구조화를 제안합니다. 리더십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되지만
저는 더 이상 총괄 책임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박세진이 저를 복도로 불렀어요. 공식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명확합니다. 지휘권 박탈입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프로젝트 재편 과정에서 역할 조정이 있을 거예요. 박세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총괄 연구 책임자로 남지 못할 거였죠. 공식 해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결과였습니다. 제가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명령 이행 여부만 보지 않아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박세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지만 조직이 원하는 판단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연구실로 돌아온 밤, 저는 혼자 남아 공정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율 그래프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결함 지도는 해답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누군가는 이 데이터를 이어받아야 했죠. 한서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에서 발표 준비하고 있어요. 필요한 자료 있으십니까? 공정 설계 수정안을 정리해 두세요. 제가 없어도 작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서영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가능성은 남아 있었죠. 제가 떠나도 그 가능성은 남을 거였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낮은 진동음이 고요한 연구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공식 통보는 3일 뒤에 왔습니다. 오민철 원장이 직접 전달했어요. 문서에는 프로젝트 재편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저는 기술 자문 역할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지휘권 박탈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 박사, 이건 처벌이 아닙니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오민철 원장의 설명은 사무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죠. 조직은 프로젝트를 계속해야 했고 그러려면 책임 소재를 정리해야 했어요. 저는 그 정리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2주 안에 완료해 주십시오. 한서영 박사가 임시 책임자를 맡을 예정입니다.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죠. 절차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정리를 시작했어요. 기술 자료는 모두 서버에 남겨뒀고 장비 목록과 공정 데이터는 한서영에게 인계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개인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몇 권의 논문과 메모장, 그리고 3년 동안 축적된 실패 기록이 전부였죠. 한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자료 인계받았습니다. 공정 수정안도 검토 중이에요. 결함 패턴은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다시 접근해야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서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우리는 업무적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감정을 나눌 시간도 이유도 없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천하오위로부터 비공식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만 정부 채널이 아니라 개인 연락망을 통해서였어요. 상황을 들었습니다. 대만은 여전히 협력을 원합니다. 공식 절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즉시 답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개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메시지를 읽고 저장하고 닫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정부 소속을 떠났어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인사이동 명단에도 제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연구시설을 나왔고 아무도 그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박세진이 마지막으로 연락했어요. 이 박사, 개인적으로는 유감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판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세진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개인 자격으로 대만과 접촉했어요. 천하오위는 공식 절차 없이 저를 받아들였고 대만 정부는
개인 기술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협력을 시작했죠. 이건 국가 대 국가의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은 개인이 위기에 처한 또 다른 국가와 만난 거였어요. 대만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고 기술 공백은 산업 전반을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만은 단순히 반도체만 복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히토류, 에너지, 후공정까지 통합하는 전략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죠. 저는 공정 기술을 제공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실패의 순서와 판단 방식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어떤 변수가 먼저 나타나고 어떤 결함이 반복되는지, 어떤 단계에서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죠. 기술은 자료가 아니라 사람의 실패 속에서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대만은 반도체 공정을 안정시켰고 히토류 공급망과 에너지 인프라를 결합한 전략적 구조를 갖췄습니다. 여러 국가가 접근했지만 대만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전략 파트너로 선택했어요. 그 선택의 이유는 계약 조건이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협력을 거부했지만 개인은 책임을 이어갔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대만은 국가의 판단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그 선택이 재평가되기 시작했어요.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은 반도체뿐 아니라 히토류, 에너지, 후공정 전반에 걸친 것이었고 이는 국가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박세진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 박사 정부 차원에서 공식 협력을 재개하려 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대만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 당신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세진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선택은 개인이 했지만 결과는 국가가 받게 되는 거였죠. 3년째 되는 해, 저는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사유는 기술 성과가 아니었어요. 판단의 시간과 책임의 방식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죠. 시상식은 조용했습니다. 언론은 크게 보도하지 않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의례만 치렀어요. 박세진과 오민철 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강우현 사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리처드 밀러는 축전을 보냈지만 직접 오지는 않았죠. 시상식이 끝난 뒤 박세진이 다가왔습니다. 이 박사,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옳았던 게 아닙니다. 다만 선택이 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당신의 선택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선택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박세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죠. 오민철 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연구기관으로서는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게 유감입니다. 조직은 조직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민철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서영이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 수율은 90%까지 올라왔어요. 잘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실패 기록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술은 그렇게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실패의 순서가 쌓여서요. 시상식장을 나오며 저는 대만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천하우위였어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이 아니라 선택을 기억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3년 전 연구실을 떠올렸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깜빡이던 밤, 냉각 시스템의 낮은 진동음,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데이터들을요. 저는 제가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의 선택과 개인의 선택은 항상 같은 방향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국가는 조직을 보호해야 했고 개인은 판단을 이어가야 했죠. 둘 다 틀리지 않았지만 둘 다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술은 자료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실패와 판단 속에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보호받고 누군가는 홀로 남겨졌죠. 저는 홀로 남겨진 쪽이었고
그 선택이 만든 결과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받게 됐습니다. 상패를 책상 위에 놓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끝났고 결과는 기록됐죠. 옳고 그름은 여전히 판단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판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남는 거였어요.